기일의 변경에 관한 얘기를 해봅시다. 교재 519페이지입니다. 매각길이 정해지고 일사천리로 쭉 진행되면 그러면 헷갈릴 게 없는데, 때로는 매각길이 정해지고 난 다음에 매각길이 막 연기되고 변경되는 경우가 실제로 경매 절차에서는 아주 많습니다. 예컨대 이런 겁니다. 자, 제1의 길 1억일 때, 7월 20일에 1억일 때 유찰되었습니다. 제2의 길이 8월 16일에 최저가 7천으로 진행되기로 이렇게 매각길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때 돼가지고 들어가려고 내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분석도 하고 입찰 보증도 마련하고 입찰에 매각길이 열리면 그때 참석하겠다라고 준비했는데, 갑자기 8월 16일에 열리기로 했던 절차가 갑자기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되었단 말입니다. 그래 되면 또 한참 지나고 나서 한두 달 또는 두세 달 지나고 나가지고 다시 3회차 기일이 잡혔습니다. 예컨대 11월 5일 해가지고 다시 7천 회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때 돼가지고 또 들어가려고 준비했더니 또 나중에 이 날짜가 또 변경되었습니다. 그래가 또 늘어집니다. 이렇게 매각 절차가, 매각길이 잡혔던 것이 연기되고 변경될 때 그 사유가 뭐냐라는 겁니다. 그 사유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앞으로 이 절차가, 자, 일단은 매각길이 연기됐다가 나중에 다시 나올 건지, 나중에 없어질 것인지, 아니면 다시 나오긴 나오지만 어떻게 변경될 것인지, 어떻게 변동될 것인지, 이거를 내가 예측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 예측할 수 없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들어가려고 준비했어. 연기됐어. 아이씨, 뭐야 이거? 또 나중에 또 나왔어. 이번에 또 들어가려고 했더니 또 연기됐대. 한 두세 번만 흔들어 보세요. 그거 어떻습니까? 에이씨, 들어서 못하겠네.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내가 포기하게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요, 대개 매각 절차가 이처럼 요동치는 것, 매각길이 연기되고 변경되고 막 이런 것들은 대개 좋은 물건들이 그래요. 채무자가 놓치기 싫은 물건들, 또 여기서 문제가 있어가지고 다시 이런 것들이 매각 절차가 막 요동치는 것들은 대개 그런 특별한 어떤 사정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왜 연기되고 왜 변경되는지 이걸 모르게 되면 그런 물건을 내가 그런 물건의 경매 절차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 매각길이 어떻게 변경되는가라고 하는 것, 이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각길이 변경되는 것은 크게 직권에 의하여 변경되는 경우가 있고 당사자 신청에 의하여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직권에 의하여 변경되는 것, 매각길이 언제로 잡혀졌습니다. 이렇게 언제로, 대개 직권에 의한 변경은 1회 기일에 변경되는 사례가 많은데 이런 겁니다. 제1회 기일이 7월 20일에 이것이 실시되도록 되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제1회 기일이 연기 또는 변경되었습니다. 날이 이때 이게 열리지 않게 되었단 말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런 겁니다. 여기서 매각을 실시하려고 보니까 경매법원에서 스스로 보니까 경매 절차에 하자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니까 공고에 중대한 오류가 있습니다. 목적물의 특정을 잘못했습니다. 매각길이 실시에 여기 장애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유가 발생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또는요, 스스로 법원에서 첫 매각길에 매각을 실시하려고 보니까 매각물건 명세서의 작성에 오류가 있습니다. 감정평가를 잘못해가지고 최저 매각 가격 결정에 오류가 있다는 것을 밝히게 되었습니다. 이게 밝혀졌단 말입니다. 그러면 문제가 있으니까 이날 매각을 실시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날 실시하기로 정해놨던 매각기를 법원에서 직권으로 연기 변경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처럼 법원에서 첫 매각기를 연기 변경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뭡니까? 법원에서 매각 절차를 준비할 때 제대로 못했다는 얘기죠. 그런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있긴 있으나 그렇게 흔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대개 매각끼리 연기 변경되는 것이 직권에 의해서 변경되는 것은 처음부터 원시적으로 잘못이 있어서가 아니라 처음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후발적으로 매각물건 명세서 작성에 여기서 그런 부분에 기재 내용의 변경이 뒤따릅니다. 또는 감정평가서의 내용에 문제가 있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감정평가를 다시 해서 최저 매각가격을 달리 정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렇게 되는 경우에 매각기를 연기 변경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예컨대 이런 겁니다. 첫 매각기일에 매각을 실시하기로 했었는데 여기서 매각물건 명세서의 작성에 오류가 있습니다. 매각물건 명세서에 필히 적어내야 될 게 뭡니까? 인수되는 권리는 반드시 매각물건 명세서에 기재돼야 되는 거죠. 인수되는 권리가 있는데 매각물건 명세서에 기재가 누락됐단 말입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매각물건 명세서 다시 작성해가지고 다시 새로 작성한 매각물건 명세서를 열람의회에 비춰야 되는 거죠. 그런데 매각물건 명세서를 열람의회에 비치를 할 때는 최소한 얼마를 비춰야 됩니까? 일주일 이상 비춰야 되는 거죠. 내가 지금 매각물건 명세서가 잘못됐다는 것을 확인했어. 새롭게 매각물건 명세서를 정정했어. 정정한 매각물건 명세서를 여기다가 다시 올린단 말입니다. 올리게 되는 경우에 이때부터 매각기일까지는 일주일이라는 기간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고요. 그래서 매각물건 명세서의 작성에 오류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에는 그 일주일이라고 하는 개시기간을 준수하기 위하여 일단 매각기를 연기 변경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또 법원에서 잘못이 아니라 매각물건 명세서의 내용을 바꿀 수밖에 없는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컨대 뭐냐 이런 겁니다. 어느 누군가가 자 이렇게 된 겁니다. 7월 20일에 매각을 실시하기로 정해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7월 20일에 여기서 매각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매각물건 명세서는 적어도 일주일 전부터 7월 13일부터는 매각물건 명세서를 여기서 열람위하여 비치할 수 있도록 여기서 해야 되겠죠. 그런데 자 7월 13일에 열람을 위하여 매각물건 명세서를 비치했는데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예컨대 7월 15일에 돼가지고 어느 누군가가 유치권 신고를 했습니다. 아직 유치권은 안 배웠습니다만은 유치권은 자 말소기준권리와의 선호와 상관없이 말소기준권리보다 나중에 발생한 유치권이라 하더라도 유치권은 늘 낙찰자에게 인수되는 부담으로 남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유치권 신고를 하게 되는 경우에 그러면 전에 작성해가지고 열람위에 비치한 이 매각물건 명세서에는 유치권에 관한 기재 내용이 없을 것 아닙니까? 인수되는 권리인데 매각물건 명세서에 기재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떻습니까? 이 유치권 신고가 들어오게 되는 경우에 요것에 맞춰 매각물건 명세서를 여기서 재작성해야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매각물건 명세서 최하단에다가 자 유치권 성립 여지 있음 이런 말을 더 적어서 열람위에 비치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날이 만약에 7월 18일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7월 18일부터 요 새롭게 작성해가지고 열람을 위하여 제공하는 요걸 기준으로 하여 일주일이라는 기간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따라서 7월 20일에 매각을 실시하게 되면 절차 위법이죠. 요 새롭게 작성한 매각물건 명세서에 일주일간 열람을 위해 비춰야 된다라고 하는 법 규정에 이거 위배되지 않기 위하여 매각기를 일단 연기 변경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뒤에서 대책에 관한 얘기, 매각기일이 연기 변경되는 경우에 대책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데 미리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보세요. 만약에 매각물건 명세서가 여기서 매각기일이 연기 변경됐습니다. 연기 변경된 사유가 뭔가라고 봤더니 문건 접수 내역에 7월 15일에 유치권자가 유치권 신고서 제출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7월 20일로 계획되어 있던 매각기일이 연기 변경됐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아하, 매각물건 명세서를 새롭게 작성해서 열람을 위하여 비치하기 위하여 일주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이것을 맞추기 위하여 일단은 매각기일을 연기 변경했구나. 그럼 그 다음에 예측 가능해지는 거죠. 곧 유치권 성립 여지 있음이라고 하는 기재가 매각물건 명세서에 기재돼가지고 새롭게 작성된 매각물건 명세서가 열람을 위하여 비치되고 그러면서 새로운 매각기일이 잡힐 거다라는 것을 예측 가능해지는 거죠. 좀 기다려보자. 구체적인 유치권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확인해보자 라고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자, 두 번째. 실제로 이처럼 매각끼리 연기 변경되는 사례 중에서 직권에 의한 연기 변경 사례로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최저 매각 가격 결정에 하자가 있는 경우입니다. 자, 어떤 거냐면요, 이런 거예요. 뒤에서 나중에 매각 결정 절차에서 매각에 대한 이의, 즉 매각 불허가 신청 이런 쪽에서도 얘기하겠습니다만은 감정평가가 좀 잘못됐다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중대한 잘못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좀 비싸게 됐다, 좀 싸게 감정됐다, 이것만 가지고는 매각 절차가 잘못됐다라고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현저한 잘못이다라고 한다면 이거는요, 감정평가를 잘못하여 매각 절차에 최저 매각 가격을 정하는 데 중대한 하자가 있다라고 그렇게 간주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거 사례 보게 되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경남 거창에 있는 임야가 경매로 나왔습니다. 약 3만 제곱미터 정도 됩니다. 3만 제곱미터 정도 되는데 여기 임야가 여기가 거창은 우리나라 최고의 화강암 산지입니다. 여기서 화강 돌을 캐낸 장소, 여기가 이 임야가 3만 제곱미터의 임야가 경매로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 얘기부터 합시다. 그러면 이 돌을 캐낸 장소, 이거는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돌을 캐냈으면 그럼 여기가 임야가 이렇게 평탄 작업이 됐겠죠? 돌을 캐가지고 이걸 실어내게 되게 되면 아주 커다란 덤프트럭 같은 것도 이거 오고 가고 해야 되니까 임도도 있겠죠? 평탄 작업도 돼 있고 임도도 형성돼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게 경매로 나왔단 말입니다. 좋은 겁니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임야가 평탄해졌으니까 임도도 생겼으니까 이거 좋은 거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먼저 이 얘기부터 합시다. 돌산하고 흑산하고 어느 게 더 좋습니까? 일반적으로 흑산이 더 좋죠? 돌산보다. 왜 그렇습니까? 돌산보다는 토산이, 흑산이 경사가 완만할 것 아닙니까? 자, 암산은 경사가 가파를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흑산이 암산보다도 돌산보다도 가치가 높습니다. 똑같은 흑산이라 하더라도 토심이 어느 정도 되냐에 따라서 산의 가치가 달라지면 토심, 땅의 깊이, 흙의 깊이, 토심이 30cm 미만이냐, 30에서 60이냐, 60에서 90이냐, 90 이상이냐? 90 이상이다라고 한다면 이 산은 아주 좋은 거죠. 땅의 깊이가 90 이상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이게 만약에 토심이 30 미만이다? 그럼 뭘 얘기하는 겁니까? 30cm도 내려가기 전에 밑에 안반층 나온다는 얘기죠. 이거 못 쓰는 산이죠. 개발 못하는 산이잖아요. 그래서 흑산이라도 토심이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서 달라진단 말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흑산이 돌산보다 좋다는 얘기지 반드시 그런 건 아닙니다. 거창은요, 대한민국 최고의 화강암 산지입니다. 거창에 있는 돌들은 그냥 돌이 아니야. 돈이야, 돈. 번들번들 빛나는 화강암이란 말입니다. 품질 좋은 화강암이란 말입니다. 또 만약에 옥이 많이 생산되는 그런 지역이라, 그런 산이라고 합시다. 거기는 돌들은 이건 뭐예요? 그냥 돌이 아니라 옥이라고. 이 때 묻은 것만 싹 걷어내고 나면 안에 반짝반짝 빛나는 옥들이 그 안에 있단 말입니다. 따라서 이게 산에 옥이 많다라고 한다면 그건 흑산보다도 그건 돌산이 더 좋은 거죠. 여기는 그런 거란 말입니다. 여기는 화강암을 캐낸 장소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돌을 캐낸 장소, 이건 뭐야? 알맹이가 빠져나간 거지? 껍데기만 남은 거 아닙니까?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거지. 또 보세요. 일반적으로 여기서 토속 채취를 허가를 해줄 때는 이때는 원상 회복을 조건으로 내주는 것이 대개 그렇게 허가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여기서 돌을 채취하기로 허가를 해줬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돌을 다 채취해 놓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 원상 회복해야 돼. 여기다 나무 다시 심고 해야 된다고. 그럼 돌은 엉뚱한 사람이 캐가지고 갔는데 내가 이걸 낙찰받았어. 원상회복 의무, 나무 심어야 되는 의무는 내가 부담하잖아요.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이런 거를 좋다라고 낙찰받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지. 그러니까 물건이 좋냐 나쁘냐라는 걸 여기부터 벌써 판단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3만 제곱미터의 임야인데 여기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얼마로 감정돼서 나왔는가? 3천만 원으로 감정돼서 나왔습니다. 제곱미터당 3만 제곱미터니까 3만 제곱미터에 3천만 원이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요. 자, 여기서 3만 제곱미터니까 이게 한
한 10,000평 정도 될 거 아닙니까? 10,000평 정도 되는데 이렇게 됐다고요? 이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 싸게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럼 보세요. 갑의 이 임야에 대해 의리 경매를 신청했습니다. 여기서 이걸 3천만 원으로 평가하게 되면 이거를 자 제1의 매각길에 이걸 3천만 원으로 시작될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거를 기준으로 최저가가 정해질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싸게 정해진 금액으로 채권자가 만족을 받아야 되겠죠. 또 싸게 된 금액으로 여기서 해가지고서는 빚을 갚아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 이 사건에서 신청채권자가 아무리 돌을 캐는 산이라 하더라도 과자 한 봉지 값도 안 되는 땅이 어딨냐 말이야.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라고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이 이의를 받아들여 가지고 이거를 3천만 원 했던 것을 이거를 9천만 원으로 바꿔 가지고 최저 매각가를 제1의 매각기일에 3천만 원 해가지고 하기로 했다가 이것이 연기돼 가지고 나중에 한참 있다가 2의 매각기일에 9천만 원 이래 가지고 올라가지고 시작되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제1의 매각기일에는 제1의 매각 3천만 원으로 감정평가한 감정평가서 감정평가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9천만 원으로 다시 해가지고 올라왔단 말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때로는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보세요. 보니까 이게 신건의 제1의 기일에 1억이었습니다. 1의 기일에 유찰되었습니다. 2의 기일에 7천이었습니다. 갑자기 이게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되는데 한참 있다가 보니까 여기서 변경 사유가 무엇인가를 살펴봤더니 문건 송달력과 문건 접수 내역에 법원에 이런 기록이 있다 그랬죠? 이거 보는 방법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문건 접수 내역에 여기서 신청채권자가 감정평가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감정평가 잘못됐다라고, 감정평가를 잘못해서 너무 이걸 저평가해가지고 최저매각가격이 잘못 정해졌다라고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에서 그 이의를 받아들여가지고 감정평가사에게 재감정 명령을 발령했습니다. 문건 접수 내역에 보니까 감정평가에 대한 이의, 예컨대 날짜도 해볼까요? 그래서 이의 기일이 7월 20일인데 보니까 7월 10일에 감정평가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법원에서 이를 받아들여서 7월 12일에 감정평가사에게 재감정 명령을 발령했습니다. 감정평가 다시 하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날짜에 매각을 실시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기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한참 있다가 나중에 한 2달 정도 있다가 여기서 3회 기일 해가지고 여기서 예컨대 9월 12일 해가지고 1억 5천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왜 1억으로 실시돼가지고 됐다가 7천원에 됐다가 왜 1억 5천원 됐는가? 나중에 봤더니 이겁니다. 7월 10일 날 여기서 감정평가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에서 받아들여가지고 재감정 명령을 발령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감정평가사가 다시 감정평가했습니다. 얼마로? 1억 원으로 감정평가했던 것을 다시 1억 5천원으로 다시 감정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감정평가서 1, 감정평가서 2 해가지고 감정평가서가 2개가 나오겠죠. 그러면 2개가 나오게 되는 건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1억 원으로 감정했다가 나중에 재감정해가지고 1억 5천원으로 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처음에 여기서 1억으로 됐다 7천원으로 계속 유찰됐다라고 하더라도 이것은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1억으로 감정평가해서 최저 매각가격을 1억으로 정해놓은 것이 잘못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 지금까지 해온 절차가 모두 잘못된 감정평가에 따른 최저 매각가격으로 진행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 이 절차는 전부 다 인정될 수 없는 거죠. 따라서 이때 돼가지고 1억 5천으로 됐다 하더라도 이때는 3회 차이지만 사실은 이게 뭡니까? 신권 100%짜리 물건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됐는가라는 거를 알게 되면 여기서 이런 이유 때문에 이것이 최저 매각 가격이 변화됨으로 인하여 이렇게 되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단 말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하고 모르는 사람하고 차이를 보일 수 있단 말입니다. 또 때로는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보세요. 제1의 매각기일에 1억이었습니다. 유찰되었습니다. 제2의 매각기일에 최저가 7천이었는데 갑자기 매각기일이 변경됐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돼가지고 3회차 돼가지고 최저가 1억 5천 이렇게 다시 진행됐습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이런 겁니다. 여기 길이 이렇게 있습니다. 땅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17번지, 이거는 18번지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길이 여기 있고 17번지, 18번지 두 필지가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거는 따로따로 매각해야 됩니까? 일괄 매각해야 됩니까? 서로 인접하고 있는 것에 따로따로 매각하게 되면 뒷필지는 맹지가 되지 않습니까? 일괄 매각해야 되는 거지. 근데 일괄 매각하지 않고 이걸 개별 매각 절차로 진행됐단 말입니다. 이것을 1번 물건 해가지고 이것은 1억으로 진행되고 이건 2번 물건 해가지고 5천만 원으로 진행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이거는 제값받고 이게 낙찰되기 힘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서 1번 물건이 1억 원으로 됐다가 한번 유찰되고 7천만 원으로 됐을 때에 채무자나 신청채권자가 야 이거 왜 일괄 매각해야 되지? 왜 따로따로 매각하는가? 따로따로 매각하면 안 되는 물건 아니야 라고 해가지고 여기서 경매 절차에 관한 이의를 제기했단 말입니다. 법원에서 보니까 맞네 이거 따로따로 개별 매각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일괄 매각해야 되는데 개별 매각하고 있었구나 우리가 잘못하고 있었구나 라고 해가지고 요 2번 이거를 두 개를 합친단 말입니다. 전에는 1번 물건 17번지 1억, 2번 물건 18번지 5천 이렇게 각각 짓는 데다가 자, 요게 매각기일이 연기되고 변경되고 2번 물건을 1번 물건을 합쳤습니다. 합쳐가지고 요게 17번지 1억, 18번지 5천 해가지고 합계금 1억 5천 해가지고 다시 일괄 매각 절차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전에는 1번 물건, 2번 물건 있다가 2번 물건 없어지고 18번지가 1번 물건을 합쳐졌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1억 7천을 갖다 1억 5천을 냈단 말입니다. 지금까지 개별 매각 절차로 진행됐던 건 잘못된 거죠. 여기서부터 제대로 된 거죠. 그럼 이거 신권 100%짜리구나 이렇게 할 수 있겠죠. 하나 더 얘기해 볼까요? 때로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제1의 기일에 1억 됐습니다. 2의 기일에 최저가 7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2의 기일이 갑자기 연기됐습니다. 매각기일이. 연기된 사유가 뭔가 문건 송달 접수 내역을 봤더니 이전에 여기서 감정평가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고 법원에서 감정평가사에게 감정평가에 대한 의견서 또는 재감정 명령을 발령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나중에 쭉 되다가 나중에 3회 기일 해가지고 8월 19일 해가지고 다시 7천만 원 해가 다시 나왔습니다. 아까 1억 7천만 원 했다 1억 5천 올라간 게 아니라 똑같이 7천만 원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살펴봤더니 감정평가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고 이를 받아들여서 감정평가사에게 재감정 명령을 발령했습니다. 그래서 매각기를 7월 20일 매각기를 함께 연기됐단 말입니다. 나중에 보니까 감정평가사가 재감정평가서를 법원에 제출한 게 아니라 감정평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얘기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1억 원으로 감정평가한 것은 감정평가 규칙에 따른 정당한 감정평가로서 문제가 없습니다 라고 의견서를 제출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종전 금액으로 다시 실시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걸 보고 어떻게 됐습니까? 아까 경매 절차가 지금 최저 매각가격과 변동과 관련해서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고 신청채권자나 기타 채무자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겠죠. 매각기일이 연기 변경되는데 이걸 보고 앞으로 이건 앞으로 이렇게 진행되겠구나 앞으로 이렇게 되겠구나 지금까지 이렇게 되어서 앞으로 이렇게 되고 그래서 지금부터 이렇게 되는구나 이건 사실상 신권이나 마찬가지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될 거 아닙니까? 법원의 직권에 의하여 변경되는 것은 대개 이런 겁니다. 대개 자 여기서 매각 물건 명세서를 다시 정정하거나 재작성해야 될 경우 또 감정평가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이를 최저 매각가격을 다시 정할 때 이를 하기 위하여 감정평가 등을 다시 하기 위하여 일단 매각기를 연기 변경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